Los Feliz home, notorious for a brutal murder that took place decades ago, is up for sale once again. KCAL's Chris Holmstrom explains why buyers are interested despite the bloody past. It still remains a mystery as to what happened that night of the murder and the years following it. Now we can tell you the home is back up for sale. (1959년 12월 6일) 일요일 새벽 4시 30분 당시 50세 해롤드 펄슨 박사는 3층에 위치해 있던 자신의 방에서 아내 42세 릴리안의 머리에 꽂혀있던 망치를 빼내어 다시 그 망치를 들고 방과 연결되어 있던 중앙 화장실로 걸어간다. 그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던 그 집의 장녀 18세 주디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해롤드. 그리고 곤히 잠든 주디의 머리에 망치를 겨누고 휘두른다. 하지만 이미 주디는 1분 전 잠에서 깨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영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사건 장소의 외관을 촬영해 왔습니다. 그 촬영본은 이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련자들을 취재해온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스테이시 에스테니우스의 팟캐스트 프로그램과 2009년 LA타임즈의 바풀 기자의 기사, 그리고 제가 직접 조사한 그 당시 1959년도의 신문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곧게 뻗은 길가 한가운데서 마치 홀로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미국 뉴욕 맨하탄, 1909년 2월 26일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난 해롤드 펄슨은 유태인계 폴란드 태생의 아버지 헨리와 유태인계 러시아 태생의 어머니 몰리 사이에서 태어난다. 그는 줄곧 뉴욕 맨하탄에서 자랐으며 1931년에 뉴욕 시립대학을 졸업, 1935년 그의 나이 26세 때 롱아일랜드 대학에서 심장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는 심장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1937년 초 캘리포니아 LA로 이주한다. 그리고 그와 7살 차이가 났던 같은 유대인계 러시안 집안인 릴리안을 만나 6개월 만인 1937년 8월 24일에 서로 결혼식을 올린다. 그 당시 아내 릴리안의 나이는 21세였다. 그들은 결혼 약 4년 만인 1941년에 첫 딸 주디를 낳고 1946년에는 아들 조엘, 1948년에는 막내딸 데비를 낳게 된다. (1920년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미 중서부 캔자스와 아이오와 출신의 해리와 그의 부인 플로렌스는 미국 전국으로 파는 과일 도매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게 되는데, 그 당시 모든 자본이 몰리고 있던 신도시 캘리포니아 LA로 이주하게 되고, 그의 딸은 자신들의 꿈의 대저택을 짓기로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저택을 디자인할 건축가로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인 칼스 주니어 레스토랑을 디자인했던 해리 워너를 고용하여 집을 짓기로 한다. 그 당시 해리 워너는 미국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최고로 부유하고 화려한 지역, LA에 위치한 비버리 힐즈와 로스펠리즈 지역의 건축물들을 디자인하고 있었고, 그중 비버리 힐즈와 비교해서 수요가 적었던 로스펠리즈 지역을 해리와 플로렌스 커플에게 소개한다. 1921년 8월, 해리와 그의 부인 플로렌스는 자신들의 대저택인 로스펠리스 맨션의 완공으로 바로 LA로 이주하고 7년 동안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이사치로 글렌도어 스트릿에 위치한 로스펠리스 맨션은 총 4개의 대형방과 3개의 화장실, 큰 거실과 부엌, 대형 지하실과 다용도실, 그리고 실내 대형 바까지 구비되어 있었던 총 건축 면적만 약 160평에 달하는 그 당시 고급 대형 맨션 하우스였다. 1928년 7월 1일, 부인 플로렌스는 신장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집안에서 숨을 거둔다. 그때 그녀의 나이 41세였다. 1928년 7월 28일, 그의 부인이 사망한 지 27일 후 남편 해리는 폐렴으로 인해 그녀와 똑같이 집안에서 숨을 거둔다. 그때 그의 나이 41세였다. 그 둘에게는 친자식이 없었기에 플로렌스의 조카인 17세 학생이었던 헤이즈를 딸로 입양했었지만, 그녀가 어떤 한 남학생과 혼전 임신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녀에게 재산이 물려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 남편 해리의 친형이 그 집과 그 집에 있던 가구, 살림살이 전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고 그는 그 집을 바로 매각하려 15군데가 넘는 부동산 업체에 리스팅을 부탁한다. 하지만 15군데가 넘는 부동산 어느 한 곳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잠시 거주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 집에서 거주할수록 그들의 막내 아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병환에 시달렸고 그들은 이런 이유를 너무나 불편한 대저택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 집은 워낙 원더 위에 위치해 있는 구조라 집 앞까지 가는 자동차 도로를 깔 수가 없었고 무조건 계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대문이 있는 집 앞문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매일 가파른 총 51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실제로 그들의 담당 의사는 그 집이 당신 아들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며 이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를 남기고 그들은 팔리지 않는 집을 렌트로 돌리기로 한다. 1년 후인 1929년에서 1930년 사이 그 집으로 독일 무성영화의 유명한 제작자였던 프레드 젠릭이 그 집을 월세로 이사오게 되고 단 6개월 만에 다시 유럽으로 그의 첫 번째 유성영화를 위해 떠나게 된다. 그가 떠나고 1930년 후반 영화 비평가이자 할리우드 영화 주간지 스펙테이터의 편집자이기도 했던 웰포드 비튼 가족이 이사오게 되고 정확히 6개월 후인 1931년 5월 3일 그의 막내 아들 도널드 비튼이 테니스를 치다 다친 상처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한다. 도널드의 나이 당시 21세였다. 그리고 2개월 후인 1931년 7월 웰포드 비튼 가족은 파산 신청을 하고 그 집을 나온다. 그해 12월 1일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 이력이 있던 영국 배우 조지 알리스가 그 집으로 엔트 오게 되고 그는 로스펠리즈의 그의 맨션에서 버뱅크에 있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까지 매일 20km의 거리를 도보로 걸으며 생활한다. 또다시 6개월 후인 1932년 6월 1일 로스펠리즈 맨션에 또 다른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렌트가 아닌 실제 구매자였다. 그의 이름은 존 스터퍼 주니어. 그는 스터퍼 케미컬스 화학공장의 사장이었고 그는 아내 베버리와 그의 아들 잭과 함께 그 집에서 약 22년을 거주한다. 1954년 그 집에서 22년간 살았던 존 스터퍼 가족은 노쇠해진 집을 뒤로하고 더욱 좋은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그 집 전체를 캘리포니아 위리어 컬리지에 무상으로 기부를 하며 자취를 감춘다. 1956년 아내 릴리안과 두 딸 주디와 데비, 아들인 조엘을 슬하에 둔 심장학과 전문의 해롤드 펄슨 박사가 그 당시 돈 3만 불을 위리어 컬리지에 지불하고 로스펠리지 맨션을 구입한다. 참고로 1956년 미국의 평균 집값은 약 10,000불이었으며 당시 이 정도의 대형 맨션이 3만 불에 나왔다는 것은 해롤드 박사가 이 집을 거의 헐값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당시 위리어 컬리지는 경영난에 허덕였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대형 매물이 헐값에 나온 시점을 잘 맞춰 해롤드 박사가 타이밍 좋게 구매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3년 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그러던 1959년 12월 어느 날 1959년 12월 6일 일요일 새벽 4시 30분 심장 전문의 해롤드 박사는 여느 때와 같이 3층의 자신의 안방 침대에서 단테의 신곡 인페르노 칸토의 어느 한 페이지를 읽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아내 릴리안이 곤히 잠들어 있다. 해롤드는 차분히 침대 옆에 데스크에 그 책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침대 바닥에 자신이 숨겨놓았던 볼핀 해머를 들고 잠들어 있던 릴리안의 몸을 살짝 돌려 얼굴이 베개 밑으로 오게 만든 후 그녀의 뒤통수에 망치로 휘둘러 최소 3번 이상의 치명상을 입힌다. 망치 소리를 들은 맞은편 방에서 자고 있던 장녀 주디는 잠에서 살짝 깬다. 혈흔이 낭자한 침대에서 나와 주디 방으로 향하는 해롤드. 주디의 방과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을 지나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똑같이 잠들어 있던 주디의 몸을 살짝 돌리는 해롤드. 그리고 같은 망치로 내려치는 순간 주디의 비명소리. 순간 놀란 해롤드는 빠르게 2-3번 그녀의 머리에 망치를 휘두르고 주디의 머리는 일순간 피로 물들게 된다. 당시만 18세, 한국 나이로 대학 1학년생이었던 그녀는 그를 순간 몸으로 밀치고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간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로 낭자한 어머니의 사체를 지나치게 되고 무서운 마음에 어머니를 도와줄 시간도 없이 소리를 지르며 3층에 있던 나선형 계단을 뛰어내려가 집의 뒷문을 열고 맨발로 위 언덕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올라 근처 이웃집 루이스 집으로 뛰어 도망간다. 그때 2층에서 자고 있었던 둘째 조엘과 막내딸 데비는 잠에서 깨 3층으로 올라가 손에 망치를 들고 있던 아버지 해롤드와 마주치게 되고 해롤드는 순간 아가들아, 이거 다 꿈이야. 너희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조용히 하고 들어가서 다시 자도록 해. 어서. 라며 그들을 다시 방으로 돌려보낸다. 이웃집 비버리힐즈 치과의사 루이스의 집으로 도망간 주디는 피범벅된 머리를 부여잡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루이스와 그의 아내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후
해롤드의 집으로 향한다. 3층에서 계단 끝에서 루이스와 그의 아내는 해롤드와 조우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보지만 해롤드는 그들에게 소리치며 제발 좀 괴롭히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라며 고함을 치며 내쫓는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그의 친구 루이스와 그의 아내는 집 밖으로 나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해롤드 박사는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자신이 모아놓았던 신경안전제와 향정신성 알약들 약 30에서 40알을 모아 화장실 세면대에 수돗물을 틀어 한 번에 털어먹는다. 그리고 침대 위에 릴리안의 사체 옆에 쓰러져 인생의 최후로 맞는다. 그의 오른쪽 손에는 아직도 망치가 쥐어 있었다. 그렇게 30분 후 새벽 약 5시 10분 경찰이 로스펠리즈 맨션으로 들이닥치지만 이미 아내 릴리안과 해롤드 박사는 숨이 끊어진 후였다. 살인사건 이후 그들을 검시한 소견으로는 아내 릴리안의 머리에는 여러 상흔과 마찰흔 그리고 망치로 인해 생긴 커다란 다이아몬드 패턴의 구멍이 두 군데에 생겨 있었으며 그녀는 둔기로 인한 사망은 아니었고 그것으로 인해 분출되었던 엄청난 혈흔이 그녀의 코와 입을 질식시킨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다행히 장녀 주디는 머리뼈 골절과 몇 가지 저항음만이 발견되어 치료하고 한 달 후 병원에서 태어난다. 이 살인사건 이후 해롤드 박사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펠리지 맨션은 LA 카운티의 프로베이크 옥션, 즉 공중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해롤드 박사의 뉴욕에 살고 있던 친형 조지가 대리인이 되어 경매가 실시된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약 1년 후 1960년이 되어서야 멕시코에서 이민 온 성공한 1세대 주유소 사업가 에밀리아 줄리언 엔리케스 부부가 그 집을 낙찰받아 구입하게 되는데 그 집을 구입할 때의 계약 조건상에는 집 내부에 있던 모든 가구와 살림살이 그리고 장녀 주디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까지 모두 그들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게 1960년부터 1994년까지 로스펠리스 맨션은 에밀리 줄리언 엔리케스 부부의 명의였는데 정작 그들은 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집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을 맞은 해롤드 박사 가족의 물품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가구 배치, 한 번의 보수조차 하지 않으며 집을 방치, 그 넓은 집을 단지 자신들의 큰 창고로 쓴다. 그리고 그들의 실거주지는 근처 20분 거리의 실버레이크 하이츠의 소규모 하우스였다. 1994년 엔리케스 부부가 사망하면서 그의 외동아들인 루디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역시 맨션에서 거주하지 않고 실버레이크 하우스에서 살며 창고 형식으로 그 대저택을 사용한다. 그리고 2015년 그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 집에는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산 적이 없는 온기조차 없었던 해롤드 박사 가족의 물품들과 루디, 그의 물품들만이 가득 찬 큰 대형 창고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몇십 년간 방치된 집으로 많은 노숙인들과 사창가의 여성들, 마약 중독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어버리는데 이 점 때문에 LA시는 집주인 루디에게 경고장을 보내기도 한다. 2015년 루디의 사망 이후 그 역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던 미혼이었고 자식도 없었기에 아무런 상속인이 없었고 이 저택은 또다시 경매에 붙여지게 된다. 2016년에 드디어 이 저주받은 집을 한화 약 30억을 주고 구매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녀는 미국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스타 변호사 리사 블룸이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이 맨션도 완벽하게 탈바꿈하여 멋진 저택으로 변신할 때가 되었다면서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많은 로스펠리즈 지역 주민들의 환호를 받아 집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2016년이 1959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 집의 완벽한 청소와 보수가 일어났던 날이 된다. 하지만 2018년 80% 정도의 리모델링이 완공된 어느 날 갑자기 스타 변호사 리사 블룸은 자신의 말을 철회하고 이미 이 저택에 대한 감정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며 자신도 이 맨션을 다시 시장에 내놓겠다며 인터뷰를 한다. 그리고 2020년 이 저주받은 맨션에 대한 이미지 때문인지 자신들의 회사 로고를 익명으로 처리한 LA의 한 부동산 회사가 이 집을 그녀가 구매했던 같은 가격인 한화 약 30억을 주고 매입한다. 그리고 2023년 지금까지도 이 집은 LA 도시계담의 한 주요 장소가 되어 아직도 팔리지 않고 가끔씩 몇몇의 사람들만이 구경 오는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사망한 총 5명의 영혼들만이 떠도는 빈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LA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만간 이 집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곧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1959년 12월 6일의 해롤드 박사는 도대체 왜 그날 그런 참극을 만들었던 것일까? 그 당시 여러 신문자료들과 2015년 그 맨션이 리모델링하기 직전 박사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 자료들과 UPD가 직접 찍어온 맨션 영상들과 함께 이제 그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에는 크게 세 동네가 부촌으로 유명한데요. 북서쪽에는 비버리 힐즈, 특히 베레어 동네가 가장 유명하고, 북쪽 중앙에는 할리우드가 위치해 있는 할리우드 힐스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로스펠리즈 하이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 이 사건은 로스펠리즈 지역에서 벌어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로스펠리즈 맨션 사건은 제가 꽤나 애착이 가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사건이 미국의 한 하우스에서 벌어진 창극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거쳐간 약 100년간의 여러 인물 군상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저택에서 총 3명은 뜻하지 않는 병으로, 한 명은 살해를 당하고 마지막 다른 한 명, 해롤드 박사는 직접 자신의 목숨을 끊었죠. 그러면 사건의 본질로 돌아와 해롤드 박사는 왜 59년 12월 6일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첫째 딸도 살해하려 했으며 남은 두 아이들을 남기고 자살한 것일까요? 솔직히 그의 범행 동기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사자가 이미 약 60년 전에 약을 먹고 자신의 목숨을 끊은 망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범행을 벌이기 전 그와 관련된 몇몇의 사건들로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스펠리스 맨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스펠리스 하이츠 주택가고요. 아직 초입입니다. 저게 로스펠리스 맨션입니다. 첫 번째, 1938년에 해롤드 박사는 자신만의 연구를 통해 그 당시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할 때 여러 병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킨 아주 안전한 새로운 방식의 주사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인 1949년에 자신이 개발한 주사기를 미국 전체에 상용보급 사업화시킬 목적으로 쇼스타크라는 자신과 같은 러시아계 유태인과 함께 동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확히 3년 후인 1952년에 쇼스타크는 그의 상표 출원에 대한 권리를 자신에게 돌리고 잠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친한 동업자에게 사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해롤드는 쇼스타크와 민사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1952년에 그를 10만 달러로 고소하지만 완벽한 승소를 하지 못하고 그중 약 2만 달러 정도만을 해롤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녀 주디가 몰던 차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둘째 조엘과 막내딸 에디는 1957년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이 역시 보험금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겨우겨우 그들의 병원비 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롤드는 추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거 크리피한 로스펠리스 하우스입니다. 지금은 거의 철거만을 기다리는 쪽으로 이제 딸 주디가 나온 공간입니다. 뭔가 가라지 형태로 되어 있는 창고가 하나가 있네요. 이쪽에 이제 불황자들 홈리스 분들이랑 이제 사창가에 있는 분들이 마약하러 자주 왔다 그래요. 70년대 80년대 아직까지도 좀 크리피하네요. 약간 좀 살짝 무섭기도 하고. 두 번째, 그에게는 추후에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그의 명의로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는 참극이 벌어지기 11개월 전인 1959년 1월 1일에 자신의 동료이사 맥스의 병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병원의 위치는 현재 사우스 LA에 위치한 잉그로드 지역이었고 그는 잉그로드 메디컬 클리닉을 운영해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빚들과 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고
특허 사기로 인해 벌 수 없었던 많은 돈을 이곳에서 벌고 싶었지만 그는 반대로 이 병원 인수와 더불어 이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는 인수할 때 동료 의사 맥스에게 빚진 병원 인수 비용, 병원 안에서 매달 임대료가 나가야 했던 여러 의료 장비들, 건물 부지에 따른 건물 임대료까지 그가 이것저것 매달 내야 하는 돈은 그 당시 돈 약 3,400불의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400불은 현재 가치 약 35,000불, 한화로 약 4천만 원의 돈이었거든요. 4천만 원의 돈을 매달 갚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해롤드 박사와 아내 릴리안의 사후 LA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그들의 채무 기록들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사망한 해롤드의 당시 채권자들에게 빚진 채무에 대한 사인과 기록이 약 180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었고 릴리안은 약 40페이지의 채무에 대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채무들이 아마 이런 참극을 벌인 해롤드에게 영향을 준 하나는 아닌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으로는 그에게는 자신의 아내 릴리안만이 알고 있던 정신병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극 1년 전 1958년 8일간 캘리포니아 템플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에는 그가 가족들에게 자신이 심장치료 때문에 입원했다는 말과는 달리 토라진같이 정신분열증이나 폭력조절 장애 같은 정신병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치료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했던 이웃의 말로는 아내 릴리안이 참극이 벌어지지 않아서 생존했다면 며칠 후 남편 해롤드를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을 거라며 아내 릴리안이 그 정도로 남편의 정신 상태를 걱정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마지막으로 굳이 왜 그럼 아내 릴리안과 장녀 주디만을 살해하려고 했을까? 라는 점에는 실제로 가장이었던 해롤드 박사는 아내 릴리안과 첫째 딸의 주디의 소비 습관, 즉 돈을 쓰는 행태에 불만을 많이 가졌었고 경제적 파탄의 지경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컸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주디의 고등학교 친구의 증언에는 주디는 자신의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세일하는 옷이라면 계속해서 사들이는 버릇이 있었고 가끔씩 필요치 않은 비싼 옷들을 구매했을 때는 자신의 친구에게 옷 좀 맡아달라며 만약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그녀가 항상 사달라고 보탰던 그 당시 신형 고급 스포츠카 레드 MG까지 사줬었고요. 그의 아내 릴리안 역시 불필요한 고급 가구들을 사고 환불하고를 반복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소비 형태에 화가 난 해롤드는 운영하던 병원마저 경영난을 겪고 그에 따른 여러 갚아야 할 빚들, 자신이 앓고 있던 정신병 악화,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이런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녀 주디가 사망한 후 그녀의 차에서 발견된 자신의 이모에게 썼던 편지 내용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메모에는 우리 집안의 형편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어요. 계속 행복한 척,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이모. 라며 적혀 있었습니다. 집을 가려면 이제 51개의 계단을 걸어야 했고요. 꽤 비효율적으로 집을 만드는 느낌이 나네요.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또 팔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낙서도 하고 가고요. 누가 유리창을 다 깨놨네요. 아마도 이 근처로 온 홈리스 피플 분들이 아무래도 침입하려고 했던 흔적이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벌목도 하고 그러면 뷰가 엄청 좋은 동네거든요. 그런 집이었을 텐데 지금 벌목도 하지 않았고, 이게 1920년도 초반에 지어진 집이니까 그때 당시로는 대형 맨션이었던 건 확실하죠. 저기 보시면 나선의 계단으로 3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 계단으로 장녀 주디가
도망쳐 나오고 전혀 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루디 헤니케스 그분이 이 집을 물려받았을 때 생긴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참고로 이 사건 이후 세 자녀 주디, 조엘, 데비는 뉴욕에 있던 해롤드 박사 친척들 손에 맡겨지고요. 그들 모두 미디어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 3번의 개명을 한 후 각자 노인이 된 지금까지 뿔뿔이 흩어져 잘 살고 있습니다. 그중 당시 13세였던 둘째 조엘은 생존 가족 중 유일하게 언론과 짧은 인터뷰를 나눴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우리 세남매는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너무나 우울하고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언론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는 그 인터뷰 후 이스라엘로 아예 이민을 떠나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극 이후 해롤드 박사 가족의 유품과 가구들을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았던 루디 엔리케즈는 앞선 부분에서처럼 거의 60년간 2015년 자신이 병으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 집을 창고로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맨션에는 해롤드 가족이 썼던 모든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요. 2016년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직전 근처 부동산 업자와 LA에서 주로 활동하는 셀럽 스테이시 슈로더는 집을 방문해 투어를 하는데 스테이시는 묘한 장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맨션에 살았던 세 자녀 주디, 조엘, 데비, 이 세 아이들은 각자의 방문에 달려있던 조명의 스위치 플레이트를 커스텀으로 자신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스테이시는 그 중에 하나였던 주디 스위치 플레이트에 묘한 자국이 하나 묻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과연 이 조그마한 혈액 자국 과연 누구의 피였을까요? 소름 끼치시지 않나요? 제가 알아본 결과 1959년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담당 경찰들은 살인 조사와 몇 장의 사진만을 찍고 돌아갔으며 지금 현재는 사라진 그 당시 한 청소업체 에비 메인터넌스 컴퍼니가 아내 릴리안과 해롤드가 사망한 방의 피를 닦았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청소는 주디 엔리케즈가 2015년에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자국은 60년 전에 그날의 주디의 혈액일까요? 아니면 해롤드의 것이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롤드 박사가 아내 릴리안을 살인하기 직전 책 한 권을 읽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책은 단테의 신곡 중 인페르노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한 페이지 부분이 책상에 엎어져 있었고 그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곱게 뻗은 길가 한가운데서 마치 홀로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 수풀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계단으로 주디가 도망가고 2023년 4월 지금 현재까지도 로스펠리지 맨션의 도시괴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still a little creepy to me. I wouldn't buy it. Yeah, that's woo. I mean, it's a beautiful property. Don't get me wrong. I just feel like You it'd be can run, haunted. okay, right?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